오늘 첫 번째 순서로 거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거식증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50대 후반의 여성이 도대체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한다고 그러면서 내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느글느글 토할 것 같고 밥을 먹기도 싫답니다. 도대체 밥을 먹기가 싫다면서 내원했는데 이분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질 않고 한 번은 열흘 정도 입원하면서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분 소개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해서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열흘 동안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의 맥과 체질도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본인은 괴로운데 그 원인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성도 두상이 크면서 얼굴이 각이졌습니다. 얼굴이 각이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커요. 그러면서 코가 오똑하고요. 그러면서 얼굴에 뭔가 수심이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맥도 좌우 맥이 뭔가 마음에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맥이 나왔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동반되는 증상은 어땠나요? 네, 특징적인 것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약간 부은 듯하고 오후가 되면 빠지고 특히 심할 경우에는 손발까지 붓는다는 것입니다. 종합검사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종합검사를 하려고 10일을 입원했는데 검사상에는 아무것도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고 나면 머리가 개운치 않고 몸이 무겁고 밥을 먹으면 토하고 느글느글 미식미식하면서 밥을 먹을 생각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밥을 먹기가 싫다. 참 가족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제 처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속이 느글느글 하면서 열이 혹 달아올랐다 식었다 하면서 힘이 빠져서 죽을 지경이다. 밥을 못 먹으니까요. 밥을 먹으려면 느글느글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으니까요. 각종 검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더욱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음이 편히 가져야 당신의 헝클어진 그런 그 몸 상태, 정신 상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끄떡떡 하더라고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안 해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느글느글 미식미식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허리가 아프냐 물어봤더니 허리가 조금 아프면서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고 밥맛이 없는 것은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기증이라고 합니다. 기증. 이 기증은 두 가지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우울하면
음식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이 마음에는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는데 선풍기와 같은 모터예요. 이 모터가 제대로 돌아야, 마음이 편안해서 모터가 제대로 돌아야,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어디에 가슴 찌잖아요. 모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터가 제대로 운행되고 순환되어야 음식이 내려갈 것인데 이게 편치가 않으니까 모터가 제대로 안 돌아서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즉 기분이 나빠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병명을 굳이 붙이자면 신경성이에요. 마음이 우울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생각하면 다 아프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또 한 군데도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밥맛이 없고 식욕이 땡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뭐가 숨어 있냐면 얼마 전에 딸을 시집 보낸 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병이 맞죠. 병원 가서 진단해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마음병인데 안 나오죠. 병원에서는 거식증이라는 병명은 붙였는데 이걸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병, 기증 또는 담화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 똑같은 환자가 여럿 왔더랍니다. 한 사람은 자기는 딸을 시집 보낸 후에 생겼는데 또 다른 사람은 딸을 출산했는데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어. 그랬더니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했더랍니다. 네, 마음이 아픈 이 신경성인 환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한방 치료가 정말 기가 막힌 치료법이 있죠. 구토문, 토한다 그러니까 구토문에 가보면 오심건구라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기가 울체돼서 오는 것과 화가 울에서 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가 울체됐다는 것은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 느글느글 미식미식하면서 밥맛이 없는 경우, 토할 것 같은 경우 얘기고, 화가 울에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얼굴이 붉으면서 코끝이 뾰족하면서 입술이 얇고 살이 안 찌고 목이 길고 눈이 동그랗고 이마가 톡 튀어나온 이러한 화가 울체되기 쉬운 사람한테 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얼굴이 각이 진 기과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가 울체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진탕에 향부자, 백두구, 사인을 넣어서 썼더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이 여성 하시는 말씀이 이 약을 먹자마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더랍니다. 뻥 뚫리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글누글 미식미식거리는 게 없어지고 식욕도 땡겨서 총 5채를 투여한 후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를 제대로 잘 하니까 전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져서 요즘은 잘 지내고 있다면서 다른 환자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방의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